안녕하세요. 지난 20년 동안 공유지분 경매, 특수경매 관련하여 약 1,000건의 소송, 그리고 약 1,500건의 경매 물건 해결 이력을 갖고 있는 작가 겸 실전 투자자, 그리고 실전 경매 교수 조홍서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다수 분들은 더 이상 일반 경매로는 큰 수익을 낼 수 없어 특수물건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특수물건에 대한 막연한 위험성 때문에 주저하고 계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반 경매에 비하면 특수물건은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분석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특수물건에는 일정한 공식과 패턴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만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에그짓할 수 있는 해결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잘 습득해 놓으신다면 걱정하고 계신 부분은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특수물건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고 연봉보다 더 많은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딱 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경기를 타지 않는 특수물건 시장을 활용하여 연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잡히실 겁니다. 연봉보다 많이 벌기, 생각만 해도 즐겁지요. 그 누군가에게는 현재 진행 중인 이야기입니다. 현재 대기업 K그룹에 다니고 있는 저의 제자 중 한 명의 따끈따끈한 간증과 함께 여러 사례도 함께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특수물건의 종류, 로 리스크, 하이 리턴 특수물건의 치트키, 지분 경매 5, 이 두 가지 모두를 다루려고 했으나 글을 작성해보니 6,000자가 넘어가는 방대한 양이 되어 오늘은 바로 본론인 특수물건의 치트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특수물건의 종류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 리스크, 하이 리턴 특수물건의 치트키, 지분 경매 5. 사실 오늘 영상의 주제인 리스크 없이 연봉보다 더 많이 버는 방법은 일반적인 특수물건인 지분,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특수물건들은 지금 당장 유튜브에 검색을 하더라도 정보가 넘쳐나고 경매학원에서는 아주 스탠다드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입찰자들이 몰리게 되고 경쟁이 높아지면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더 이상 일반적인 특수물건 지분,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으로는 높은 수익률을 바라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러한 이유로 거듭 연구 끝에 지분 경매의 여러 가지 상품들을 결합하여 지분 경매의 파생 상품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연봉보다 더 많이 버는 방법 이제 시작합니다. 지분 경매 대부업. 지분 경매의 대부업을 접목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왜 갑자기 경매 이야기를 하다가 대부업 이야기를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소액의 종잣돈을 가지고 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는 특수물건 지분,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의 특성을 활용한 투자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분 경매에서 아파트 12지분을 낙찰받은 후 타 지분권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대부 금융정보에 해박하다면 대화 중 나머지 12 지분권자가 여러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연구 끝에 대부업의 지분 경매를 접목해 책을 출판했었고 세월이 흘러 이 투자법 또한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위험하게 타 지분권자에게 돈을 빌려주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이 경우가 그다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타 지분권자의 부동산 12지분에 채권자는 본인 자신으로 하고 채무자는 타 지분권자로 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변제기를 정해 돈을 빌려준 후 타 지분권자가 변제기에 정확하게 차용 금액을 갚지 못한다면 그 근저당권을 통해 임의 경매를 진행하게 되고 여기서 채권자 입장 및 공유자의 권리로서 타 지분권을 매입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소액의 자본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는 특수물건 지분,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에 대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단기간에 걸쳐 대출해준 후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를 한다면 단순하게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는 것보다 한층 안정된 수익을 창출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대출금 회수가 곤란할 때 채권자인 투자자가 직접 경매 신청 후 본인 채권자인 낙찰받아서 상계 처리를 통해 물건을 낙찰받거나 경매 집행 후 배당받아서 투자금 및 월 이자, 연체 이자까지도 개인이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처리해 나가는 안전한 투자입니다.
이러한 투자법이 부실채권 NPL에서 말하는 입찰 투자법 내지는 배당 투자법이 될 테지요. 지분경매 대부업 투자법은 앞으로 계속 영상 및 개인적인 공부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 깊게 배워보고 싶은 분들은 2024년 중에 시작될 예정이니 미리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지분경매, 토지보상경매, 도로, 미불용지 등 대부분 도로라고 하면 어려운 투자법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공매시장에 지분으로 나온 도로 물건을 끈기 있게 찾다 보면 대박 물건에 접하게 됩니다. 또한 특수 물건에는 일정한 공식이 있기 때문에 몇 번 실전을 통해 배우시다 보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분 도로를 낙찰받고 에그짓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국가에 판다. 2. 도로가 필요한 건물주에게 판다. 지분이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쯤은 다들 알고 계셨을 텐데요. 소액이라면 얼마큼의 소액인가 궁금하셨던 분들께선 위 낙찰 사례를 보시면 해결되실 겁니다. 해당 사례는 도로 지분 8,008분의 340, 약 4%를 217만원에 낙찰받으셔서 318만원에 에그짓한 프로젝트 실전반 과정 제자분의 사례입니다. 수익률로 치면 약 50% 정도 되겠네요. 실전반 과정에서는 낙찰받기 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사줄 사람이 있는가에 대한 물건에 얽힌 스토리를 읽어내고 확실히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물건을 골라 낙찰받는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낙찰받은 후에는 위와 같은 피드백을 통하여 에그짓하는 방법을 전달받으면서 실제 수익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연봉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도달하기 위하여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아실 줄로 압니다. 오르지 않는 주식에 돈을 묻어두고 전전긍긍하며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보다 남들은 잘 알지 못하는 특수한 기술을 연마하여 차근차근 수익을 실현해내는 것은 비교도 못할 만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하여 한 걸음씩 배우며 나아가고 계신 제자분을 늘 응원합니다. 더 깊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하여 앞으로 이 영상에서 지분경매, 도로 미불용지에 관하여 자세히 다루도록 할 테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지분경매 산림청 임야 매도법은 법령 규제 등으로 개발행위 및 매매가 제한되어 수익을 내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임야를 산림청의 매도에 현금화하는 투자법입니다. 많은 분이 생소하신 줄로 압니다. 찾아보시면 산림청에서 563억 원을 투입하여 사유림을 매수한다는 보도가 있음에도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않아 모르고 계시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또한 기사에는 공유지분이 매수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매로 낙찰받은 지분 물건을 1년간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 현금 분할을 받은 후 지분 단독으로 산림청에 매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공유지분 경매 투자자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투자법이 될 것이고 또 다른 지분 경매의 파생 상품이 되겠지요. 이 투자 방법 또한 프로젝트 실전반 과정에서 함께 풀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분경매 분묘기지권. 지분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분묘가 나온 물건이 검색되면 패스하고 이 물건은 분묘기지권이 있어 골치 아픈 물건, 위험한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입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분묘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분묘가 있는 토지의 지분만을 매수하는 것이어서 분묘기지권 문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분할 청구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통해 지분 물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분경매와 분묘기지권의 해결 프로세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물건이 발견되면 등기부등본상 몇 명의 타 공유자가 있고 무엇보다 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성씨와 돌림으로 유추. 2. 분묘를 임장하여 비석 등을 통해 등기부등본상의 이름이 비석에 적혀 있는지 확인할 것. 분묘 수호 의지 파악에 있어 중요. 3.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타 공유자의 재산 상태 등을 체크하여 입찰 여부 결정. 사전금을 낸 후 타 공유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고 연락이 오면 적극적으로 만나 협상. 가장 빠른 방법이므로 협상의 기술을 무조건 익혀둘 것.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수호 의지가 있다면 혹시 공유자 매수 신고가 들어오지 않을까? 경험에 의한 바로는 막상 입찰해보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매우 적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협상으로 끝나지 않을 경우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 현물 분할, 대금 분할 조정, 그리고 분묘를 이장 후 형식적 경매를 통해 에그짓하여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 노하우를 익혀두는 것도 앞으로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술이겠죠. 프로젝트 실전반 과정에서는 낙찰받고 해결해 나가는 프로세스를 함께 배우고 있으니 매주 수요일 1인당 1회에 한하여 제공되는 무료 청강의 기회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분묘기지권과 관련하여는 흥미진진한 실제 사례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선 영상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분경매 법정지상권. 일반적으로 경매학원에 가보시면 법정지상권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배우고 배워도 이 법정지상권에 관한 뚜렷한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수물건 치트키 지분경매 법정지상권이 등장하게 됩니다. 흔히 법정지상권을 접하게 되면 1. 이번 판례를 두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만 집중,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지분을 낙찰받고 공유물 분할 소송에 들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애초에 지료나 건물 철거에는 관심이 없고 건물주와 지주 사이에 얽힌 스토리를 연구하고 그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토지 지분을 공략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앞으로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는 지료 청구나 철거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을 것이므로 판사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오로지 토지 지분에만 집중하여 판결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물건을 낙찰받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 동의서와 같이 진행되던 공유물 분할 소송은 취하하고 토지 지분만 타 공유자와 협상으로 매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물건을 접하다 보면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참 흥미진진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영상을 통해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분경매 대부업, 지분경매 토지보상경매 도로, 미불용지 등, 지분경매 산림청임야, 지분경매 분묘기지권, 지분경매 법정지상권. 지금까지 특수물건의 치트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뭐야, 연봉보다 많이 버는 법 알려준다면서 수익률 50%만 보여주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치트키들을 차분하게 습득하고 수순을 밟아 연봉보다 많이 벌고 계신 프로젝트 실전반 과정 제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한다고 하니 많은 제자분들께서 직접 후기를 작성하여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비로소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프로젝트 실전반 과정에서 배우는 기술들이 정말 소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기술이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소수 정예로만 진행되고 저 또한 그러한 방향을 추구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실전반 과정을 통하여 조성되는 커뮤니티 협력 관계의 시너지를 체험하고 나니 앞으로는 많은 분들께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매주 수요일 교대역 부근에서 프로젝트 실전반 과정이 상시 개강됩니다. 무료 청강은 1인 1회에 한하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9시 교대역 13번 출구 부근에서 진행되오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당신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010-5115-2468 회의나 강의로 인하여 문의를 주셔도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자 홍보실장